안녕하세요. 스토리메이킹 탐험여행 가이드 감성필입니다. 어느새 우리 수업이 마지막 탐험지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긴장감을 불러오죠. 그 뒤로 새로운 시작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기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 한 번밖에 안 남은 절박한 상황일 때 캐릭터의 진면목은 드러나게 됩니다. 기회가 여러 번 많이 남았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캐릭터는 자기 진짜 모습이나 밑바닥에 있는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죽음에 가까워진 인물이나 노인들은 재고 숨기고 하지 않고 진짜 본심을 드러내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느긋하고 여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급해지고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무게에 짓눌려 진짜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죠. 클라이맥스가 바로 인물의 진면모를 드러내주는 지점이고 그 앞에 대위기는 인물의 진면모를 드러내주기 위해 내리는 SWB audio capture 그 사람을 not 진짜 알고 registered. 싶다면 함께 여행을 가보라는 말도 있죠. 여행을 하며 힘든 일이나 의견 불일치나 불편함을 겪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인물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탐험 여행에서는 캐릭터를 짤 때 여러분이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다양한 디딤돌을 밟고 올라서실 수 있도록 지난번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템플릿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캐릭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강과 다르게 이 수업은 보너스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태극 원리로 주인공과 적대 세력 창조하기를 배웠었죠. 그때 캐릭터의 내면 성격과 외적 캐릭터 특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두 용어를 좀 더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내면 성격 묘사는 내면 캐릭터라고 부를 수 있고 외적 캐릭터의 특징은 외면 캐릭터라고 부르면 편하겠죠. 외면 캐릭터는 보자마자 우리 눈에 띄는 키, 외모, 옷차림, 행색, 건강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이력서처럼 글자 기록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여기에 해당되죠. 이름, 나이, 혈액형, 주소, 고향, 출신 학교, 종교, 가족사항 등등등이 해당되겠죠. 하지만 내면 캐릭터는 앞서 말한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을 걸어보거나 사귀어보거나 여행을 함께 해보거나 험난한 고생을 같이 겪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기적이다, 우울하다, 성실하다, 털털하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 혹은 나는 나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한다.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이런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도 내면 캐릭터입니다. 내면 캐릭터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면 캐릭터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내면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외면 캐릭터. 둘째, 과거에 경험했던 일, 잘못된 믿음, 상처, 이러한 한계와 한계 초월 스프링보드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셋째, 부모나 가족의 가치관. 넷째, 친구들의 성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24시간 늘 가지고 다니는 자신의 육체라는 외면 캐릭터는 내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데니얼 레틀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을 바탕으로 쓴 자신의 저서 성격의 탄생에서 키, 몸매, 매력이 내면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기면 내면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기 쉽죠. 혹은 무슨 가문 출신, 무슨 학교 출신, 사는 곳 등도 그 인물의 내면에 수치심이나 자긍심을 주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죠. 육체와 자신이 몸담았던 환경은 이처럼 그 인물의 내적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아니라 뇌과학의 관점에서 과거 경험은 중요합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경험을 기억으로 축적하고 그 기억으로 축적된 정보에 기반해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행동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새롭게 뇌에 입력해줘야 좋은 예측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야기의 뇌 만들기에서 살펴봤던 과거에 잘못 형성된 믿음이나 트라우마는 주인공의 내면 캐릭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부모나 가족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경우도 예전 카카시 외전에서 살펴봤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의 성향 역시 인물의 내면 캐릭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흉내내거나 내면화한다는 게 밝혀졌죠. 영화 미스 에이전트는 어릴 적 트라우마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직장 동료들이 온통 거칠게 행동하는 FBI 출신 남자들 뿐이죠. 그러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 위장 잠입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들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내면에서 여성성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내면 캐릭터와 외면 캐릭터는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펼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다양한 성격 유형 분류 템플릿에 따라 종류들만 간단히 개관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성격 분류도 있구나 하고 넓은 영토를 탐험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실마리를 이용해 관련 서적이나 자료 등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기억할 점은 성격 심리학에 통달을 하려고 파고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성격 심리학의 바다에서 허우적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글쓰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심리학과 캐릭터 빌딩은 엄연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들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실제 개개의 인간들을 바탕으로 분석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다면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 캐릭터 빌딩은 등장 인물들마다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배적 특징들로 차이점이 잘 보여야 하고 관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성격 심리학의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태극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성격과 저런 상반되는 성격을 붙여주니 가장 갈등과 대립을 심하게 겪더라 하는 식으로 다양한 캐릭터 분류에서 어떤 캐릭터와 어떤 캐릭터가 부딪힐 때 갈등이 최대화되는가 하는 바로 그 기준만 가져다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억해 두셨다 캐릭터 빌딩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준은 내면 캐릭터가 상극의 합이라 두 성격의 인물을 붙여놓으면 갈등과 충돌이 과연 극대화되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둘째 기준은 전체 캐릭터 군상을 모아놓았을 때 캐릭터들이 비슷비슷하지 않고 색깔이 다양하게 뚜렷이 구별이 잘 되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살펴볼 캐릭터 유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기준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비슷한 내면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을 붙여놓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죠. 깔끔 떠는 애들끼리 붙여놓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특징이 비슷비슷해 관객들이 캐릭터를 구별하기 어려우면 지루하고 두루뭉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면 얼마나 캐릭터들 간의 차이점이 시원시원한지가 보이죠. 개개인의 캐릭터를 잡을 때도 여러 특징을 창조하면 캐릭터만의 색깔이 살지 않고 색깔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특징 하나는 확실하게 강조해서 표현해줘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지배적 특징이 살아나려면 그 지배적 특징이 7, 80%를 차지하고 그 특징과 전혀 반대되는 특징을 20, 30% 섞어줄 때 오히려 지배적 특징이 대조적으로 살아난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터널스에서 마동석이 맡았던 길가메시는 무조건 힘세고 거친 마초적 특징만 지배적 특징으로 잡지 않았죠. 지배적 특징은 거칠게 주먹과 무력을 휘두르는 마초 캐릭터지만 귀여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동료의 장난으로 유아복 입은 모습으로 변신해 마초 같은 특징과 대비를 시켜 오히려 마초의 모습을 강조해줬죠. 100% 마초적인 모습만 그렸다면 지루한 캐릭터가 됐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한 캐릭터 안에서도 어떤 성격 유형과 어떤 성격 유형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면 인물이 살겠구나 하는 걸 가늠할 때 성격 유형 템플릿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라이어 마지막 드래곤에 나오는 사기꾼 아기 노이와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아기 잭잭의 예는 앞에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죠? 또 한 인물에게 여러 성격 유형 템플릿에서 가져온 유형을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복합적인 면을 가진 악당, 안티 빌런이 점점 인기를 끌어가고 있죠. 자, 무잔을 살펴보면 그는 지능형이면서도 주도적인 유형이고 여성적이면서도 능동적이고 화려하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면서 괴기스러운 유형에 속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특징은 이제 살펴볼 다양한 캐릭터 유형 템플릿에서 여러 개를 가져와 믹스한 특징들입니다. 이처럼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그려주되 색다른 면들을 그려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한 사람의 캐릭터는 딱 잘라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평생 바꿔 쓰는 페르소나는 100여 개나 된다고 하죠. 하지만 스토리 세계, 허구 세계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야기가 진행되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인물 간 두드러진 특징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마블 코믹스 캐릭터들도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눈에 들어오죠. 자신감 넘치고 독선적이고 아나무인 싸가지 없는 언행과 장난질을 마음대로 하지만 속은 유약한 외곽 내유 캐릭터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이언맨이죠. 이 자기밖에 모르던 독선적 캐릭터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캐릭터로 성장 변화하죠. 자, 겸손하고 도덕적이며 바른 말만 하는 캐릭터면 캡틴 아메리카가 떠오르죠. 드라마 예를 볼까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보면 싸움 딱 차윤희, 참견쟁이 엄청해, 헛똑똑이 여우 박말수, 박학다식 무능력남, 입만 살아있는 사기꾼, 한물간 잡뻥남 가수 등등 뚜렷하게 우리 뇌에 각인되는 특징들이 캐릭터마다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 성격 유형을 개념별로 분류하는 이유도 이런 두드러진 캐릭터 차이점을 구분하기 좋고 어떤 캐릭터와 어떤 캐릭터를 상극의 합으로 붙여주면 재미난 갈등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활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앞 강의에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추상적 개념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언어상으로 분류해 캐릭터별 차이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캐릭터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창조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쉬운 분류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4종류로 캐릭터를 나눠볼 수 있죠. 1번 남성적이면서 능동적인 캐릭터, 2번 남성적이면서 수동적인 캐릭터, 3번 여성적이면서 능동적인 캐릭터, 4번 여성적이면서 수동적인 캐릭터. 너무 식은 죽 먹기처럼 분류를 해놨죠. 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남성적이면서 능동적인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원령공주에 나오는 모노노케 히메와 그녀에 맞서는 여걸 에보시는 대표적으로 남성적이면서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죠.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용 엄마 데너리스도 남성적이면서 능동적인 여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키키에 나오는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치히로는 여성적이면서 능동적인 캐릭터죠. 반면 하울은 남자지만 여성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자, 4종류로 나누는 또 다른 분류로는 디스크라는 성격 분류가 있습니다. 성격을 잡을 때 다른 성격 유형 캐릭터보다 지나치게 심한 행동들을 잘 잡아주면 그 캐릭터 특징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 디스크는 그걸 활용하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자,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을 나타냅니다. 각 성격별로 두드러진 특징은 템플릿으로 정리해 올려놨으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을 보면 이 4가지 유형이 모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는 바이올렛은 신중형 캐릭터면서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캐릭터의 대표적인 예죠. 다음으로 뇌과학에 기반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빅5를 살펴볼까요? 이 5가지는 개방성 대 폐쇄성, 성실함 대 불성실함, 외향성 대 내향성, 친화성 대 비친화성, 신경 예민형 대 신경 둔감형, 이렇게 대조적인 성격 기준으로 특징을 나누기 때문에 캐릭터 상극의 합을 잡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오는 도민주는 인간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비친화적 캐릭터로 까칠한 면을 가지고 있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캐릭터 빌딩을 연구하기 좋은 작품인데요. 유달이란 괴팍한 캐릭터는 신경 과민형 캐릭터로서 청결 강박증이 있어서 한 번 쓴 비누는 절대 다시 안 쓰고 쓰레기통에 모두 버립니다. 로맨스 소설 작가인 중년 남자 유달은 여성적이면서 수동적 캐릭터의 신중형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격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는 이고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고그램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분류한 초자, 자, 이드라는 세 영역을 다시 나눠 5가지로 나눈 성격 유형입니다. 5 유형은 먼저 비판적 부모 유형, 보살펴주는 부모 유형, 어른 유형, 자유분방한 아이 유형, 수능만 하는 아이 유형,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영화 샤인에서는 피아니스트인 샤인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과 관계로 인해 어떻게 정신 이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심리학자 황상민 교수가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WPI 성격 유형도 있죠.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6가지 유형으로 나뉜 성격 유형을 볼까요?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Z형, 비사교적이고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E형, 화려하며 질투심이 많은 H형, 민감하며 지나치게 내성적인 N형, 자신에 넘쳐 자기중심적인 P형. 여러분이 보셨던 브로드웨이를 쏴라에서 이미 한물간 배우 헬렌은 더 이상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자긴 대스타라며 뻐기고 데이빗의 연극 무대 연습 중에도 자기가 가장 주목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H형 캐릭터죠. 또 다른 6가지 성격 유형 분류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유형은 인물이 뿜어내는 기운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합니다. 먼저 협기와 호기를 보여주며 남성 우월주의를 대표하는 마초형, 엽기와 금기를 보여주며 아웃사이더처럼 무리에서 일탈하기를 즐기는 일탈형, 온기와 치기를 보여주며 피터팬 중군처럼 영원한 아이로 머물려는 유아형, 총기와 재기를 드러내며 치밀하고 냉혹하며 주도면밀한 지능형, 광기와 살기를 띠며 사회의 규칙이나 정상의 궤도를 깨부수고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형, 괴기와 귀기를 드러내며 외딴 세상, 외계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낯선 캐릭터인 이물형,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 성격 유형입니다. 이 역시 수업 노트로 첨부한 템플릿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9가지로 성격 유형을 나눈 게 바로 애니어그램이죠. 크게 배형, 가슴형, 머리형으로 나뉘기도 하죠. 심플하게 정리한 템플릿을 역시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가지로 가장 많은 성격 유형을 가진 게 바로 MBTI라는 성격 유형이죠. 할리우드에서도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를 쓸 때 활용되기도 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MBTI는 너무 광범위하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만들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을 분류하는 4가지 기준만 활용해도 성격의 두드러진 특징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합니다. 예컨대 MBTI에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판단형 캐릭터인 J형과 털털하고 늘어놓기 좋아하며 시간 약속 지키기에 둔감한 인식형 캐릭터 P형은 충돌할 여지가 많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캐릭터를 지금까지 보셨던 캐릭터 유형에서 찾아내 부딪히게 상극의 합으로 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성격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어떤 성격과 어떤 성격을 붙여놓으면 부딪히고 갈등이 잘 생기더라, 긴장이 극대화되더라 하는 예측을 하며 스토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다층적인 캐릭터 성격, 그리고 다양한 갈등 층위들을 만들어내는 SWB audio capture not registered. 뭐가 있는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이 많은 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이미 여러 성격 유형을 접해보셔서 좀 심심하고 싱겁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잘 들으셨나요? 캐릭터를 분류하는 기준들을 템플릿을 보며 잘 활용해 다양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의 완강을 축하드리며 재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본강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션도 너무 잘 클리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아우트로에서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